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난 12화 촬영을 한 지가 2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는 겨울이 희승을 부리고 봄이 서서히 오고 있는 시절이었는데 어느덧 4월 말일이 되고 내일이면 5월이 되겠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 보면은 이제 실록이 서서히 우거지면서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절기상으로는 벌써 고구를 지나 입하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생동을 하고 참으로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5월도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간 제가 방송 녹화를 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오른쪽에 제가 게시한 대로 책을 한 권 집필하느라고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화면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책의 제목은 성장하는 사람에겐 자연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썼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자연을 굉장히 잘 아는 듯 하면서도 자연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이유 중에는 많은 부분이 농촌을 배경으로 생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촌 인구가 한때는 80% 이상이 됐던 인구들이 지금은 불과 5, 6%, 거의 80% 이상은 도시 생활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자연에 대한 인식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자각해서 제가 인생 사계절과 그리고 자연의 사계절을 이렇게 대비를 해서 우리 자연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훈과 지혜를 인생의 성장과 결부시켜서 설명을 한 책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습관 아카데미에 대한 녹화가 마쳐지면 이 책, 성장하는 사람에겐 자연이 있다는 이 책도 내용을 녹화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는 습관 아카데미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습관 함양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습관을 내가 원하는 목표 습관을 정해서 그것을 내 습관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략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여기서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는 대로 첫 번째는 의지력을 소모하지 마라.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작은 목표를 정해라. 세 번째는 그 행동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라. 네 번째는 사소하지만 끊임없이 해내는 성공감을 맛보아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히 도전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결국에는 도전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어려움, 역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나 역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발적으로 내가 받는 자발적 고통을 감수를 했을 때 보다 더 성과가 나오고 습관으로 정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이 습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결과나 혹은 과정에 대한 변화보다는 근본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왔을 때만이 그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완전한 습관으로 만들고 그를 바탕으로 인생을 보다 더 훌륭하게 향유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간단히 지금부터 설명하면서 이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지력을 소모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 물리법칙이 적용되면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내가 의지력이 있다 그러면 의지력을 이미 10을 써버렸다, 쓸데없는 데 써버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에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는 무기력하고 나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의지력이 소모가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따라서 자신이 해야 될 중요한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 드렸듯이 결국에 우리 뇌에서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일을 하는데 그 에너지는 포도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포도당은 뇌에서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 써버리면 그 포도당은 없는 겁니다. 보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외부로부터 보충되지 않는 이상은 보충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의지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지력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가치 혹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잡고서 거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의지력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지력 쓰는 곳은 본인이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을 하고 또 몰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작은 목표를 제시하라. 결국에 이게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할 때 실패하는 경우 대부분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목표를 약간 크게 잡거나 혹은 너무 과도한 목표를 잡는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손실률부터 목표로 정해야 된다. 이 책에서도 제가 썼지만은 심지어는 가장 쉬운 일이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것을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 번만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다 너무나 쉬운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러나 어떤 것이 더 쉽냐 한다면 당연히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 세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쉬워서 내가 거기 목표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은 더 본인에게 손쉬운 일부터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전략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책 읽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달에 책 한 권을 읽겠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목표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0페이지짜리를 기준한다면 하루에 10페이지
토요일, 일요일 빼버린다면 20일이니까 하루에 15페이지를 읽어야 된다. 굉장한 부담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목표가 아니고 하루에 한 페이지만 읽기.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 300일에 책 한 권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300일이면 1년에 10달에 한 권을 읽는다는 얘기인데, 평상시에 책을 읽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10달에 한 권 읽는 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작은 게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목표를, 책 읽기를 습관하겠다 하면 하루에 한 페이지 읽기, 그것을 목표로 삼았을 때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한 페이지 하는 것도 습관 카드를 작성해서 매일 행동을 체크하고 그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최소한 3주는 지속되고 많게는 3개월 이상 지속돼야만이 그것이 습관으로 정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런 작은 목표는 누구나 달성할 수 있지만 약간 버거운 목표가 되면 심적인 부담을 워낙 많이 가지면서 중간에 대부분 포기하게 되더라. 그리고 포기하면서 전부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나는 안 된가 봐. 나는 항상 실패를 한 사람이야. 와 같은 자책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전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것인지 습관을 형성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목표를 제시하라. 이건 너무나 소중한 전략이다. 세 번째는 가급적이면은 그 도전에 대한 심적인 부담을 덜고 목표를 포기하지 하거나 미루지 않으면서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미의 부여란 말은 이것은 너무나 재밌다.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된대. 이거 재밌어. 와 같은 좋은 부분을 늘 내 뇌에게 주입을 하면서 뇌를 속이는 겁니다. 뇌를 속여야만이 정말 이게 힘든 게 아닌 것 같구나 하면서 에너지 소모가 적다는 겁니다. 막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흥미가 유발되고, 흥미 유발되면은 우리가 뇌에서 에너지를,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동기가 유발되고 긍정적인 마음이 작동하면서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마음속에는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투뇌인 경우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마음을 잘 활용하기 하는 것이 가장 큰 전략이고, 습관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은 작은 목표 제시한 것과 함께 그 행동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나에게 흥미롭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와 같은 인식들이 뇌에게 박히면서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그 행동을 하려고 하도록, 에너지를 별로 안 쓰면서,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저항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성공을 맛봐야 한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작은 목표를 제시하라고 같은 맥락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작은 목표를 제시했을 때 그것을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100%인 겁니다. 이처럼 작지만 끊임없이 해냈을 때 올 때 내가 할 수 있구나 라는 자기에 대한 그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자아상,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뇌의 긍정성을 자극하면서 마음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면서 에너지 소모가 적고 자연스럽게 저항감이 적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큰 성공을 하려고 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심적인 부담과 함께
저항감이 따르면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지만은 작은 성공을 자주 하면서 그 성공을 바탕으로 목표를 조금씩 단계별로 올렸은 것은 훨씬 더 수월하던 겁니다. 훨씬 저항감이 덜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뇌를 움직일 수 있는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신감들이 동반해서 상승하게 되는 그 어떤 선순환이 발생한다. 그 다음으로는 결국에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할 때만이 결과가 있는 거지, 어느 경우나 도전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그 망고의 진리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전하게 하는 것, 어려움이 있어도 도전하게 하는 것. 그런데 도전한다는 것은 항상 그 뒤에 어려움이 깔려 있다는 것을 세상사는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한 일들의 어려움,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맞이할 것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 극복이 결국에 나에게 성취감을 주면서 내가 할 수 있구나, 혹은 이 고통 속에서 내가 견디고 해내니까 정말 즐거움이 찾아오는구나 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관점의 전환을 맛보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어려운 부분들을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구나,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의 전환이다. 그것은 불과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겁니다. 역경이나 고통이나 고난을 당연시하고 그 부분을 디딤돌화 한다는 것은 벌써 세상을 극복을 하게 되고 어떤 거나 해낼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실패를 맛보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회피를 하고 도전 안 해버렸을 때 오는 그런 부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기력과 함께 향후에 어떠한 과업도 성취할 수가 없고, 그런 인생은 패배적인 모습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도전하라. 그 도전에서만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성취감을 주면은 계속해서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으로 정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자발적 고통을 감수하라 이겁니다. 결국에 다섯 번째 기처럼 도전을 해야만이 어떤 성공을 가져올 수 있고 성취를 맛볼 수 있는데, 그러한 도전 뒤에는 반드시 역경이나 고통이나 고난, 이런 것이 수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견디고 방법을 찾아보고 해야 할 일을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른 그를 각오를 했을 때 인내심이 길러지게 되고 그것을 견디는 능력이 훨씬 역경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 얘기 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애벌레의 고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비가 나비로부터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막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막을 뚫고 나올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키워코 견디면서 자기 자신이 빠져나옴과 동시에 드디어 그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 푸른 창공을 향해서 날개짓을 하면서 몸에 젖은 여러 가지 물들, 그 액들을 다 말리면서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럽다 해서 주변에서 실험하는 사람이 찢어주면서 그 밖으로 나온
애벌레의 경우, 그 밖으로 나온 나비의 경우는 잠깐 날다가 밑으로 떨어져 붙다는 실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의 의지로 그 고통을 견뎌냈을 때에는 자기의 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펄펄 날 수 있지만 남의 도움으로 밖으로 나왔을 때는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교양 습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클리어라는 유명한 습관학자가 하는 얘기가 결국에 우리에게는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세 가지 변화가 있다. 첫 번째 변화는 결과 변화, 두 번째 변화는 과정 변화, 세 번째 변화는 정체성 변화다. 이렇게 얘기해. 각각의 변화에는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정체성 변화가 와야만이 근본적인 습관이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 변화는 내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목표했던 것에 대해서 성과가 나온 것, 그 변화입니다. 겉으로의 변화가 되겠죠. 일시적인 변화 내지는 약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의 변화는 내가 뭘 하려고 해가는 큰 과정에서 변화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습관으로 정착된 과정 속의 변화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방향이 변화된 겁니다. 따라서 그건 습관이 바뀐 거죠. 아까 결과는 하나의 성취물에 불과한 것이지만 과정은 방향이 변화했기 때문에 옳은 방향 쪽으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정체성 변화는 믿음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하라, 이런 것은 어떤 과정 변화나 결과 변화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이 되자, 이것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실험에 따르면은 정직한 사람이 되자라고 한때 실험과 정직하라는 실험의 경우 그 정직성을 실천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자라고 한 그룹이 훨씬 더 어떤 실험에 필요한 행동을 했다.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 박스에 10달러짜리를 놔두고 가져가는 정도를 이렇게 확인했을 때 정직하라 라고 교육받은 사람들인 10명 중에서 7명이 10달러 지폐를 가져갔지만 정직한 사람이 되자란 그 전화 부스에서는 3사람밖에 가져가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어떤 사람이 되자, 어떤 사람의 변화, 이런 것이 정체성 변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오랜만에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약간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는 습관을 어떻게 하면 함양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전략을 뭘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꼭 해야 될 내용에 잘게 쪼개서 작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 작은 목표를 성공감으로 이어가며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자. 그리고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기여할 바에는 자발적인 그 고통을 내가 감수를 해서 더 큰 어떤 사람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자. 그랬을 때 인생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